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27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XRP, 리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나머지 알트코인들 보이시죠? 네, 일단은 이더리움이 좀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익코인, 어제 또 해킹에 관한 이슈가 있었죠. 과연 어떻게 헤쳐가야지 맞는 것인가, 수위를 다 터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들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실 수 있게끔 추천 종목도 이야기 드리도록 할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네, 댓글창에다가 대박 이렇게 두 글자로만 적어주세요. 길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글자로만 댓글창에 대박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스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2월 4일 이후로 최대 순 유입이 들어왔다. 1,500억 규모. 굉장히 많은 자금이 ETF 상장지수 펀드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이더리움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더리움 현물 ETF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이거는 오늘 오전 11시 6분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1시 6분에 이더리움이 이런 뉴스로서 어떻게 돼요? 11시 6분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이더리움은 급상승을 보여줍니다. 1.6%짜리 이런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 보면 장기 이평선 다 뚫었죠. 자, 직전 고점을 뚫기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알트코인의 대장이 먼저 쳐줘야 XRP 리플도 같이 갈 수 있다. XRP 리플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하단에 보면 일봉 하단 빨간색 선 안 벗어나면 그냥 간다. 3260원 안 깨지면 쭉 그대로 끌고 가면 돼요. 자, 그런데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걸 들고 있는 데 있어서 수익률이 너무나 낮다, 아쉽다 라고 표현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XRP 리플이 왜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고 또 영상 중간에 추천 종목 드리도록 할게요. 자, 뉴스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죠. 긍정적인 거는 6월에 반등을 촉매를 보여줄 세 가지를 주목하라. XRP 리플입니다. ETF, FOMC 개발자 회의가 변수다. 자, 두 번째는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ETF 펀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왜 아직까지는 XRP 현물 ETF를 얘는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자, 그 부분과 리플의 최대 110억 달러 규모의 서클 인수 추진. 왜 XRP는 소외되었는 건가? 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11조 달러의 미국 국채 11조 달러의 청산 네트워크와 연결했다. XRP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력을 할 것인가? XRP 리플이 소외된 것인가요? 과연 리플랩스 본사의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6월 반등 촉매라서 세 가지를 주목하자. XRP 현물 ETF 승인 여부가 있는데, 자, 6월 17일 날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죠? 프랭클린 템플턴입니다. 자, 이 회사가 6월 17일 날 SEC가 승인해줄지 말지 그걸 결정하는 날짜인데, 아직까지는 이 ETF 신청 총 7건이 유효 상태고, 아직까지는 승인난 회사가 단 하나도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6월 17일 똑같은 날짜예요. FOMC 회의. 자, 이때는 금리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금리 발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중요한 부분, 6월 10일에서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리플의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AI 통합과 크로스체인, RW, 실물 자산화 토크나 등 주요 기술 발표가 예고되어 있다. 과거에도 해당 회의 직후로 XRP 가격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진짠가? 저는 이런 거 직접
살펴봅니다. 뉴스를 100% 믿진 않아요. 과거 2023년 에이펙스 XRP 래점 회의가 있었죠. 자,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뭐였냐면 9월 6일부터 9월 8일이에요. 그때 XRP 리플의 가격은 변동이 있었나요? 변동 엄청나게 많았네요. 그렇죠? 그냥 1% 움직였어요. 그죠? 엄청나게 뭐 폭발적으로 움직였다고 좀 설명을 해야겠죠? 네, 맞아요. 그죠? 폭발적으로 움직였네요. 위든 아래든 간에 그냥 빨랫줄처럼 보이지 않아요? 제 눈이 잘못된 건가? 자, 그런 의심이 듭니다. 뉴스를 100% 믿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XRP 선물 ETF가 출시를 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CME 거래소, 비트스탬프, 엘맥스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XRP 선물 ETF를 거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현물 같은 경우 1억 5천만 달러. 근데 선물이 2억 달러를 넘었어요. 2억 2천만 달러. 그러면 선물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양은 어느 정도냐? 이더리움의 24% 수준, 비트코인의 10% 수준에 육박했다.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XRP 리플은 미결 작정이 지속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늘어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그렸던 5천원 가던 시절만큼의 미결 작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이런 식으로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면 XRP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단기간의 급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조만간에 그려줄 것이다 라는 부분과, 자, 그리고 우리 또 비트코인 미결 작정 어때요?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그래서 가장 최고점을 찍어버린 비트코인 가격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장면 애니메 코인입니다. 애니메 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1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미결 작정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애니메 코인도 26%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뉴스는 바로 블랙록입니다. 왜 아직까지 XRP 현물 ETF를 신청을 안 했는가니까. 자, 그런데 이 수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그레이스케일이나 21쉐어즈,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위즈덤트리, 코인쉐어즈, 프랭클린 템플턴. 자,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은 10월 25일 또는 10월 18일이 될 겁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무슨 대답을 내놔야 돼요. 승인이면 승인, 거부면 거부, 확실하게 마지막 결정 일자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끌고 가다가 제가 보기엔 10월 18일이나 25일 날 확실한 결정을 할 것 같다. 그게 거부면 거부, 승인이면 승인.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승인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아카이브 트위터를 통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블랙록이 자사 ETF를 통해서 5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죠. ETF로 돈이 들어오면 뭐 해야 돼요? 그걸로 운영을 해야지. 뭘 사야 돼요? 비트코인 ETF니까 비트코인 살 수밖에 없는 거고, XRP 현물 ETF가 승인나면 XRP 리플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 5위에 달해요. 애플을 조만간 따라잡겠죠. 엔비디아도 잡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잡히겠네요. 이게 과연 언제쯤 잡힐지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지만, 골드를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2 지금인데 그러면 10배 15억 그 정도까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럼 한 20억 넘는 한 30억 정도 가야 골드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골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가격 이런 부분 봤을 때 저는 가장 최고점을 찍는 시점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잡는 그 시점이 가장 비트코인 최고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많이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블랙록이 왜 근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을까 좀 궁금하죠. 저도 그래요. 자, 그런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약 97조 원 정도 되는 이 정도 금액인데, 그리고 마이크로스테이지가 그 뒤를 잇고 있고, 보셨죠? 얘는 주식 발행해가지고 그 주식 발행한 돈 가지고 맨날 비트코인을 사는 그 사람 얼굴 보셨을 거예요. 얼굴 시뻘게 갖고 맨날 술톤으로 있는 그 사람이요. 얼굴 수염도 많고. 근데 저는 이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편인데, 약간 리플의 CEO도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수염이 많아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리플의 CEO 나이 든 버전처럼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일단은 왜 승인을 안 하고 있느냐, 신청을 안 하느냐. 규제의 불확실성. 미국 법원과 XRP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SEC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리플 너네 그거 증권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합의안에 대해서는 들어갔지만 결국엔 기각당했죠. 그 부분은 똑같아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아서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그레이스케일과 21제어즈가 ETF 신청을 각각 6월과 10월로 연기했다. 얘네들이 먼저 이거를 길을 터놓으면 나중에 들어가도 나는 1등을 차지할 수 있다 라는 블랙록의 자신감을 볼 수 있겠고요. XRP 선물은 5월 19일 CME 거래소에서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세계 최대죠. 정식 출시됐다. 자, 그런데 첫날 거래량 1,900만 달러. 근데 아직까지는 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난 좀 더 시장을 보고 안전할 때 출시를 하겠다. ETF 출시하기 전에 비트나 이더처럼 충분한 파생 상품 시장의 성숙도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동성의 미비 문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편이에요. 비트나 이더리움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BTF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유입 환매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이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블랙록은 좀 신중한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볼게요. 기존에 있는 ETF의 집중적인 전략.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ETF는 iShares입니다. IBIT라고 들어보셨나요? 비트코인 트러스트에만 466억 달러가 있어요. 64조 5천억의 자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물론 비트코인도 일부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ETF도 43억 달러, 6조 원. 근데 이미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굳이 불확실성을 따졌는데 굳이 이거를 먼저 출시할 필요가 있느냐,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블랙록이 ETF 신청하는 날 리플 다 때려 박아도 된다. 현물로 하든 선물로 하든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돼요. 다 때려 박으면 폭발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와 그 순위를 대략적으로 아시나요? 저는 진짜 의외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이죠. 우리 북조선 1조 7천억이요. 아니, 거래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 무슨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채굴도 안 하는 나라가 도둑질 해가지고 이만큼이나 챙겨놨네. 13,500개. 와, 어마어마하죠. 밑에 있는 또 부탄도, 이름도 부탄, 비슷한 나라끼리 아주 그냥 비슷한 수량을 갖고 있네요. 이 도둑놈들 진짜 대단합니다. 물론 여기 국민들은 다 도둑놈들은 아니겠지만, 그 윗놈들 배태지만 채우고 있고, 좀 국민들 저렇게 훔쳤으면 국민들 좀 잘 먹고 살게끔 좀 식량이라도 멀쩡히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뉴스는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피델리티가 신청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현물로 상환하는 거를 심사를 기한을 연장했다. 근데 이거를 환매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현물 상환 ETF 해지할 때 현금이 아닌 기초 자산을 직접 받는 거다. 자, ETF로 내가 가입을 했어요. 돈을 넣고 가입을 했는데 환불을 뭘로 해주느냐?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산으로 주겠다. 현물로 상환해주겠다. 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잖아요. 그러면 상환을 하면 비트코인을 받아가라. 비트코인을 너가 팔든 뭐하든 간에 그냥 받아가라. 근데 왜 이거를 신청을 하고 있냐면, 자,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운영사죠. 자, 펀드로 자금이 들어왔어. 현금이 들어왔죠. 그럼 이걸로 뭘 사야 돼요? 비트코인 샀죠. 자, 비트코인을 샀는데 상환을 해달라 그래. 내가 해지를 하겠다. 그럼 이 비트코인을 또 팔아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를 해서 현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자, 현금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자, 내가 해지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 비트코인을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이제 매도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장점이 뭘까요? 코인이 가격이 하락할 걱정이 없다. 코인을 많은 대량으로서 매도를 하면 코인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왜? 근데 그거는 결국에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어서 한 10%의 인원이 해지 신청을 했어. 그럼 나머지 90% 인원은 그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야죠. 그죠? 90%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이걸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현물 상환으로 승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고객의 입장에선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굳이 해지하겠다는데 시작은 현금 갖고 왔는데 물건으로 주겠대. 아씨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해상충을 따져서 증권거래위원회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리플의 소송에 관한 부분들 깜빡 잊고 계신 분 계시죠? 4월 17일 날짜로 리플과 SEC가 소송 60일간 정지 결정이 나왔었죠. 그러면 또 6월 17일이 또 희한하게 겹칩니다. 와, 또 6월 17일 이렇게 겹쳐요. 금리 발표 일정이 그때가 아니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게. 자, 요때 제가 한번 볼게요. 네, FOMC 6월 17일. 프랭클린 템플턴도 6월 17일입니다. 와, 이날 그냥 다 같이 죽자 이건데요. 그러면 진짜 6월 17일 날이 엄청난 이벤트가 발생하겠다, 리플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가 세세하게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식만 전달 받으시면 되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어때요? 리플 유저분들,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깜빡하셨다면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시 뉴스 좀 더 볼게요. 자, 리플의 최대 110억 달러 규모의 서클 인수 추진, XRP는 소외되는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서클이라는 회사를 왜 자꾸 매수하려고 하느냐면 서클이 발행한 코인이 뭐죠?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한 게 바로 서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는 코인베이스 회사도 얘를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110억 달러나 들여서 이 회사를 먹고 싶어하는 이유.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큽니다. 자, USDT 많이 들어보셨죠? 테더라는 회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USDC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크겠다. 왜? 결국에는 리플이 발행했던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억 1천만 달러예요. 작죠? 기껏 해봐야 한 4,500억, 네, 4,500억 정도가 답니다. 근데 이 시장이 너무나 작으니까 USDC는 이 규모 대비해서 610억 달러, 20배나 더 큰 시장을 잡아먹어서 뭔다? 그냥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겠다. 테더를 잡아버리겠다. 자, 그런데 이게 단점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리플의 주식을 들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리플 코인을 들고 있잖아요. XRP 정확하게. 보면은 XRP가 본래 수행하던 역할이 USDC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RP는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 인수가 리플이 XRP를 사실상 포기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우려한다. 자, 이거 공식 커뮤니티에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리플이 USDC를 성공적으로 인수했을 경우 테더와 경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강자. 그러면 리플이 발행했던 스테이블 코인 나가리 되는 거죠. 또 서클이 앞서 인수를 거절했고, 근데 코인베이스도 인수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또 참담한데요. 이런 거를 전달을 드리면서 사실 좀 죄송하기도 해요. 좀 안 좋은 뉴스들을 좀 전달을 드리는 거라. 근데 좀 알고는 계시는 게 낫지 않느냐. 자, 그래서 리플의 최근 인수 기업 히든로드, 하루 11조 달러 이상의 미국 국채 거래를 청산하는 게 세계 최대 청산 네트워크 중 하나다. 이 회사를 히든로드를 인수를 했죠. 최근에 이거 이번 연도에 인수를 했는데, 자, 결국에는 여기서 해당되는 게 뭐냐면 300개 이상의 기관 고객을 확보했고, 자, 이건 결국엔 뭐냐면 XRP 레저를 통해서 5초 이내 정상과 투명한 처리 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 단순하게 뉴스만 보시면 리플 올라, XRP 오르겠구나. 하지만 리플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리플의 공식 XRP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담보 자산으로 사용될 것이다. XRP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담보 자산을 한다. 그럼 XRP는 하는 게 뭐냐?
XRP 랩절에서 트랜잭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체할 때 수수료로만 쓴다. 전에 리플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렴한 수수료였죠. 그러면 저렴한 수수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써도 수수료가 저렴해 라고 강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티끌 모아봐야 티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XRP는 나가리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본인이 본인 발등을 찍은 거야. 이미 실수를 했죠. 수수료 저렴하다고 강조했어. 수수료 저렴해. 찌꺼기야. 결국에 먼지밖에 안 돼. 먼지를 모아봐야 먼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XRP 리플이 올라가는 데 한계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걸 대놓고 리플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지들이 직접 지 발등을 찍은 거예요. XRP는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자, RLUSD 주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야, 이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리플의 주식 쪽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택한 거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끌고 가는 방향을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게 리플 랩스이기 때문에. 네, 크립토 차르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수조 달러 미국채 수요를 건인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 수정 절차 돌입. 찬성표 69표, 반대 31%. 법안 수정 절차에 들어갔다. 스테이블 코인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RP 리플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아예 못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걸 전달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에 근접하는 그 정도의 수익,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크게 실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리플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들여온 거예요. 오피셜 트럼프, 이더리움 30%, 이더리움 11%, 솔라나 10%, 도지코인 5% 등등등등등. 뭐 이더리움도 여기 8%, 트럼프 코인 13%, 엑시 인피니티도 5%, 스택스 11%까지 이런 수익률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영상으로서도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왔었죠. 보면은 자, 대박코인 채널에 게시판에 다 올려갔던 거예요. 게시물에. 자, 동영상 쇼츠 라이브 재생 목록 게시물이라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수익 보고 있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거, 여기서 댓글 남겨주신 거예요. 보면 이렇게 뭐 수익 나고 있는 거 쭉 적어주셨죠. 그리고 수익코인 뭐 이런 거 있고, 도지코인 5.5%, 수익코인 10%, 10%씩 갔었는데 현재 1%입니다. 적당하게 매도를 해야지. 제가 어디까지 100%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분할 매도 하시라고 이야기를 수차례 드렸는데, 본인 욕심에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면 수익 창출을 안 하면 좀 뭘 도와드려요. 그쵸? 이렇게 이런 수익들 다 나고 계신 거 직접 라이브로 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이현철님은 올해 초 소통방 되다가 어느 순간 소통방 입장이 안 되어서 이 전반을 왜 남기는 거예요? 왜 나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근데 제가 하나 염려가 되는 건, 소통방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사람,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그 누군가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싸움하는 사람, 그리고 현물이 나쁘다, 선물이 나쁘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본인이 아니면 그냥 나가요. 안 하면 되지.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라고 강조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수익이 안 난다, 뭐 위험하다, 안전한데 돈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은행에 정기예금 맡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댓글에 몇 프로 수익 보고 계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그 종목들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달 같은 경우 최고 수익 나고 계신 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 225% 3배 채운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드리면서 수익 잘 가져가고 계시죠? 빗썸에 있는 무댕 같은 경우도 5월 8일날 드렸던 거. 그래서 이 메시지대로, 자, 정거점에 450원에 매도 자리, 자, 메시지대로 450원 1차예요. 그러면서 7배까지
여기 수익을 보신 거고요. 물론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가장 많이 본 거를 수익 본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냥 뭐 한 20% 30%도 수익 난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냥 별로 수익도 얼마 안 되는 5%짜리도 발생하기도 하고, 모든 거 다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익 가장 많이 난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 종목들의 패턴을 보시면 녹색깔 이평선을 두드려 맞다가 돌파하면 그때 들어가면 이런 수익들 나온다. 자, 그래서 그런 종목의 패턴, 이 종목의 패턴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존의 아르고 같은 경우도 그런 패턴을 가져서 제가 77원에 매수 들어갔던 거고 4월 6일날 50명 들였었죠. 그 아르고 몇 프로 나왔어요? 1100%. 12배 수익 나고 나서 뭐다? 네, 코인부자 채널을 통해서 올청산 딱 905원에 가장 최고점의 매도가 나간 겁니다. 자, 이런 종목 한번 잡아보고 싶으세요? 녹색 이평선 돌파 나오고 안착하면 이제 뒤집어집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죠. 탐나요? 같이 들어갈까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흘려듣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댓글창 보면 무료 거래와 함께하기 보이시나요? 찾으셨어요? 자, 요거 링크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시고 단타 종목 추천 있죠? 그리고 연락처 적고 땡땡땡땡 적어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 잡아드릴게요. 물론 100% 뭔가를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거래소 채널에 5월 18일날 올려드렸던 영상도 보면 5일 전이에요. 그때 종목들 뭐라고 설명드리는지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가나 볼게요. XRP 리플도 잘 보고 계세요. 살짝 돌파하는 척만 하다가 말았죠. 리플 돌파하는 척만 하다 말았다. 2.35달러죠. 녹색깔 이평선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때 리플의 가격 2.35달러 대비해서 18일날 요거죠. 자, 돌파하는 척 하다가 또 주저앉아요. 근데 녹색깔 이평선 여기서 받아주죠. 2.28달러에 그러면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XRP 리플을 저렴하게 들고 가서 쭉 들고 가면 좋은 종목이에요. 8%짜리 수익 나오잖아요. 그죠? 녹색깔 이평선을 두드려 맞다가 돌파해요. 그럼 그때만 사요.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 녹색깔 이평선에서만 매수해요. 리플은 그래야 좋은 종목입니다. 그쵸? 어때요? 쉽죠? 자, 리플은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럼 다른 것도 볼게요. 2.37달러 기억하고 계세요? 비트코인 녹색깔 이평선 닿으면 많이 매수해도 됩니다. 네, 녹색 이평선 닿으면 많이 매수해야 된다. 5월 18일날 자, 18일날 쭉 올라가다가 안 닿았죠? 올라갔죠? 추격해요? 아니요. 기다리죠. W 쌍바닥 뺐던 녹색깔 이평선 닿았죠? 매수해야죠. 얼마? 9% 비트코인 9% 수익 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비트코인을 사도 돼요. 업비트나 빗썸에서 사도 되고 조금 더 깨어난 생각을 해. 나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야. 그러면 자, 현물 기준으로서 해서는 9%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욕심낼 거야. 그럼 레버리지 5배를 써. 그러면 그런 분들은 45%까지 나오는 거지. 5배를 쓰든 10배를 쓰든 여러분들 자유인데 너무 세게 쓰지는 마라. 뭐 40배, 50배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비트 기준에. 뭐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 쓰셔도 되지만 위험하죠. 그렇죠? 그 변동성에 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들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면 다 돼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상담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또 거래소들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현물로 만족하시면 현물로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돌아와서 수익들 아쉽죠?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40%대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페페도 이렇게 22%짜리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리플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아쉽죠?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은. 페페도 보면 제가 민코인들이 이번 주 돌아온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고 캐디더덕스도 제가 목표한 이 노란 이평선 근처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봐야 돼요. 도지코인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자, 보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만 드셔도 10%짜리가 나와요. 도지코인. 어때요? 그리고 제가 코인부자 채널을 통해서도 좀 참고의 자료로서 이런 거 다 올려드렸죠. 이더리움 현물 ETF도 돈 들어온다. 페페. 오늘 오전 10시에 절반 매도도 나갔고. 그리고 수익코인 반등자리 녹색깔 이평선 이렇게 깔아드리고 이게 3.86달러예요. 그때가. 자, 3.86달러 대비해서 수익코인이 반등 구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3.9달러 넘겼었죠. 3.94달러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어. 그럼 3.86달러 대비해서 반등 보는 거 2%짜리 반등 보여주죠. 그럼 매도의 자리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물 타서. 제가 근데 이게 조금 실수했던 게 뭐냐면 저 어제 영상에서 이 수익코인에 대해서 이게 해킹에 관한 뉴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수익코인이 보면 해킹 피해 복구 진행 중이다. 해킹으로 피해액 수천억에 달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해킹하면 당연히 부정적인 거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미 저는 머릿속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텔레그램에서 메시지 나간 거예요. 저는 당장하게 이게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수익코인 기반 덱스에시터스 해킹 추정이다. 오후 8시 29분. 그러고 나서 10분 뒤에 이런 거 찬스라고 올려드렸는데 당연히 이게 말아 올려주니까 저는 매도의 탈출의 의미로 드렸던 건데 제가 깜빡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매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구나. 일단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들고 있는 거 매도 반등 보여줬죠. 수익코인. 어느 정도 청산하시면 손해볼 일 없어요. 사실. 그리고 아니면 뭐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오늘 내일 쪽으로 막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게 아닌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여기 부딪히잖아요. 그죠? 고점 보면 5,447원. 근데 제가 메시지 나가고 나서 사실 여기서 부딪히는 거 보면 기껏 해봐야 0.5%밖에 안 돼요. 손실 본 거 0.5%입니다. 이 밤 11시잖아요. 제가 메시지 나간 거 반등 보일 때 8시 좀 넘어서. 그러면 다시 반등 보여주면 매도 자리 와요.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비 건다? 그 가격이 아니고 늦게 봤어.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공격하는 게 뭐였어요? 너가 매수 사인하고 나서 늦게 봐서 비싸게 샀다고 핑계하죠. 그러면 진짜 그렇게 공격할 거면 자 5,600원 들어갔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영상에서 얘기할 때 5,600원이야. 근데 2시간 뒤에 봤어. 항상 올라갔다고 뭐라고 했죠? 비싸게 산 건 뭐라고 해놓고 싸게 살 자리 왔어요. 5,200원 샀어. 5,400원 올라왔죠. 그러면 4% 씩이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한 명도 얘기 안 해요. 본인이 맨날 비싸게 올라가는 거 비싸게 올라타서 수익이 얼마 안 된다, 뭐 마이너스 났다 뭐라고 하면서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늦게 샀으면 늦게 봤으면 늦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했으면 제가 실수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뭐 맨날 사과만 해야 돼? 아니 늦게 봤어. 맨날 늦게 봤다며. 비싸게 샀다며. 그런 핑계 대는 사람들 어디 갔어요? 한 명도 댓글 없더라고요. 난 진짜 억울해 죽겠어. 기껏 무료로 추천하고 욕이나 처먹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나는 하루 종일 18시간을 컴퓨터 앞에 붙어갖고 여러분들 돈 많이 드시라고 추천하고 있는데 왜 더 싸게 샀다면 한 명도 없어요. 8시 38분 나갔고 10시 넘어서 5,200원 밑으로 왔잖아. 왜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진짜. 나 진짜 억울해 죽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제 후원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고맙다 땡큐야. 그냥 그 한마디만 하던가. 맨 댓글로 물고 뜯고 막 내 뭐 오징어야 아주 그냥 적당히 좀 하자고요. 나도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난 생각도 못해서 나는 그냥 단순하게 해킹이 나왔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반등 보여줄 때 탈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찬스라고 남겨드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사과라도 드릴게요. 싸가지 없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억울해요 사실. 5,200원에도 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5,400원 왔는데 억울하잖아요. 나도 솔직히 5,500원도 뚫었고 그리고 손실 봐봐야 0.5%짜리 갔다가 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그쵸? 손실 봐봐야 얼마 봐. 솔직히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수익코인 이래들 따라서 뭐 마이너스 2% 났다고 쳐봐 지금. 그거보다 수익 많이 나와요? 저 따라오셔서
일부 어느 정도 손실 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 3%짜리 나와. 근데 결국에 한 달을 계산해 봤을 때 잘 따라오면 수익들 다 바뀌잖아요. 이분도 100% 수익은 아니었어요. 100%의 적중이 아니라고. 10개 드리면 8개, 9개 맞추고 1개, 2개 손절하면 돼. 실수 인정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좀 제가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쩔 수 없죠. 일단 시간 지났으니까 뭐 자르고 올 분들은 자르고 오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수익을 갖고 가고 있잖아요. 사실 봐봐요. 내가 코인 거래소 채널에 아침에 올렸던 영상 보면 댓글도 여기 보이죠? 이더 솔라나 수익 그만큼 올랐는데라고. 그죠? 그 조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자, 이렇게 그냥 칭찬해 주시면 돼요. 고생했다, 고맙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해주고 계시고, 보면 아비트럼도 도지코인, 시바이노 이렇게 수익들 다 가져가고 계시죠. 영상대로만 하시면 돼요. 솔라나 들고 가세요. 좋잖아요. 이제 전고점 돌파 나오는 거 들고 가세요. 페페 수익 많이 봤죠. 페페 수익 맞잖아요. 얼마? 절반 파세요. 절반만 매도. 수익 난 거는 22% 챙겼잖아. 절반 매도하면 되지.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1억씩 2억씩 벌어서 10억씩 벌어서 그때 가서 후원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넥스페이스 4시간 봉 기준에 파란선 돌파 나왔죠. 지금은 살짝 해보는 거예요. 근데 손절은 파란선 깨지면 손절. 넥스페이스도 지금 고생 많으셨을 건데 이거 파란선 넘기 전까지 제가 매매하지 말자 그랬죠. 근데 돌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오후 1시 마감 기준에 2,700원만 유지하면 넥스페이스도 한 번 더 칠 거고, 그런데 너무 욕심내지 말라. 빨간선 이평선 부딪힌 자리 보일 거죠. 그럼 그 전에 매도하는 거예요. 3,000원 되기 직전에다가. 그럼 많이 버티시면 한 10% 먹는 거고, 뭐 20% 30% 올라가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짧게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잽으로만 날리세요. 지금은 폭발적인 상승장이 나오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자, 비트코인의 차트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 녹색깔 이평선 터치한다, 싹 들어가세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5일 전에 얘기했죠. 지금도 똑같아요. 녹색선 닿으면 싹 다 들어가시고. XRP 리플 W자 반등 보여주고 있고, 자, 다시 한 번 더 말아 올린다. 2.6달러 넘어서면 조금씩 매도의 관점으로. 파이코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녹색깔 장기 이평선 닿을 때만 매수. 0.8달러. 매수하신 분들 일부 또 수익 났다 매도하고 저점 닿으면 또 매수하고. 파이코인도 이렇게 대응하세요. 파이코인은 국내 없습니다. 근데 저 파이코인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 보면 진짜 고생 많았을 거예요.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바닥 구간 다지고 올라가겠죠. 만약에 여기서 바닥 다지고 올라가 직전 고점까지 간다? 2배예요. 100%짜리. 100% 나오고 여기 고점까지 간다? 3달러 가면 270%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 여러분들이 해외 거래소를 뭐라고 하잖아요. 국내 프리미엄 다 빠진 단물 다 빠진 거 갖고 오는 거 종목들 업비트에서 설거지하고 빗썸에서 맨날 설거지만 할 거예요. 퐁퐁남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업비트나 빗썸 매매 좋긴 좋은데 단물 다 빠지고 가까우니까 제가 해외에서 돈 많이 벌고 국내 갖고 오면 비싸게 또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못 알아들어? 그거를 해외에서 현물을 해도 되고 선물해도 돼요. 선물도 배율 1배짜리, 3배짜리, 5배짜리 그냥 적당히 조절해서 하라고. 그럼 얼마나 좋아. 제가 그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1,000만원을 매매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해외로 선물 보내서 200만원 갖다가 5배짜리 쓰라 이거예요. 그럼 남는 800짜리 뭐예요? 현물에서 800만원 사. 그럼 여기서 지금 1,000만원 매매하는 거 똑같다고요. 그럼 나머지 갖다 뭐예요? 200만원 갖다 선물 들어가 5배짜리. 그러면 훨씬 더 플러스가 다르죠. 다르다고. 여기서 800만원 갖고 수익 보고 200만원 갖다가 1,000만원의 효과를 또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운영 자금은 5배 기준에 1,800만원 운영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야. 1,000만원짜리 갖다가. 그래놓고 뭘 위험하네 어쩌고저쩌고. 업비트에서 돈 까먹는 사람은요. 천천히 까먹는 것 뿐인 거예요. 그거 복구 될 것 같아요?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면서 그냥 돈 까먹는 사람들이 그 하는 소리인 거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하면서
손실 보신 거 있어요? 확실하게? 한 달, 두 달을 넣어놓고 없죠? 믿으면 따라오세요. 무조건 제가 뭐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매매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다. 같이 가실 분들은 무료 고래와 함께하게 링크 통해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세요. 자, 체크하고 연락처 적고 제출. 상담할 때 뭐 선물을 필요하신 분들, 현물을 하시든 선물을 하시든 파이콘을 매수하고 싶다든 종목 상담 필요한 종목 상담도 하셔도 되고, 그죠? 여러분의 계좌 바꾸라고요. 이제 물려 있는 거 바꿔야 돼요. 스택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차례 얘기했던 거 빨간 선에서 매수해서 스택스 몇 프로 보셨어? 19%예요. 넥스페이스도 보였죠? 카이토 같은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4시간 봉에 파란 선 손절가 잡고 대응하자. 다 했죠? 요거 잘 계속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넥스페이스 지금 또 올라가죠? 신기하죠? 이거 실시간 방에서 다 안내 드리고 있어요. 제가 요거 직전 영상에 보면 요거 지금 몇 분 전이잖아요. 영상 앞쪽 보세요. 얼마인지 보시면 급등 나오고 있죠. 급등 종목 판독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억울한 게 뭐냐면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20분 30분 뒤에 보잖아요. 이미 막 3% 올라가 있어. 그냥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면 다 잡을 수 있는데. 아시죠? 네, 링크 남겨놨으니까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그리고 XRP 유저분들 파이팅 하겠습니다.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